좋아. 너무 좋다 느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빛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밝은 집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180만에서 178로 떨어진 180만 유튜버, 먹방 유튜버 겸 방송인 김미경, 이 짧은 해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쳐요? 아, 네. 직원들이에요. 아, 집이란 여기 훅 들어오시네요. 저에게 집은 일터이자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힐링 공간이기도 하고요. 제가 혼자 산 지는 조금 되긴 했어도 지금 이곳에서 제일 오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살 때 못 잃었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냉장고에 뭐 음료수를 쫙 구비해 둔다,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청소 한번 해본다, 막 이런 그런 걸 실현해주는 그런 곳이죠, 집은. 한 문장으로, 집은 아직 제 것이 아닌 것, 은행이 아직 잡혀 있어가지고 아직 온전히 제 것은 아닌 것, 열심히 일하는 중이죠. 네. 이 아파트가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8년 차였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이런 곳을 하나도 고치지 않은 원래 그 집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생활감이 있다 보니까 골조만 빼놓고 싹 다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 전 집이 그래도 깔끔해서 쓸 수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먹방도 찍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하고 들어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제가 브이로그를 찍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곳, 주방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먹방방 정도까지를 중점 있게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식탁도 좀 높아 보이실 거예요. 제가 키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꾸부정하게 설거지를 한다거나 그런 편이었어가지고 여기를 한 5cm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높아서 굉장히 좋고, 먹방방도 최대한 뒤에 깔끔하게 하고 서랍장 많이 하고, 그리고 수납 곳곳에 제가 그릇을 많이 쓰잖아요. 먹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릇 많이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좀 환한 집이 좋았던 것 같아요. 환한 느낌. 이 소파가, 헤세드 소파가 있는 이 거실은 조명도 좀 생각을 좀 했던 게, 너무 쨍하지도 않고 좀 은은하면서도 너무 어둡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채광이 한 12시 정도 되면 그래도 쨍 들어오는 게 또 있어서 되게 행복하죠. 네, 하늘도 많이 보이고. 집에서요. 쉬는 날은 집에 주로 침대에서 자는 편이기도 하고, 평소에는 잠을 많이 안 자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늦게 끝나요. 밥 먹고 끝나는 시간이 거의 새벽 2시에서 1시 사이거든요. 그럼 바로 잘 수가 없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소화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새벽 한 6시, 7시에 자요. 그러면 아침에 스케줄이 있으면 한 2~3시간 자고 다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스케줄이 없으면 조금 더 자기도 하지만,
몰아자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주로 요즘에는 우리 보은이가 또 있어서 보은이랑 나가기도 하고, 집에 있을 때는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뛰어다녀요. 그래서 싹 하나 깔고 뛸 때 뭐 인형놀이 한다던가 턱어놀이 하고, 요즘에는 우리 보은이랑 좀 잘 노는 것 같아요, 집에서. 워라벨은, 저는 사실 워라벨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왜냐면 항상 제가 일상생활 하는 것과 일하는 게 굉장히 연관이 계속돼 있어서, 뭐 아시다시피 먹방도 집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공간을 분리하자가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 최대한 일할 때 즐겁게 하자. 일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말게 뭔가 내가 지금 노는 것처럼 하자. 내가 즐기는 것처럼.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지금 즐기는 거. 난 지금 내 인생에서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약간 일이 아니라 난 지금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야. 먹고 싶어서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잡상인이요?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죠? 잡상인이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잡상인. 우리 햇살이들 눌러줘요. 구독 꾹! 처음에 알았을 때가 거의 한 8년 전이거든요. 8년 전인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알려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횟수가 뭔데? 근데 뭐가 이렇게 비싸? 처음에 좀 놀랐었는데 15년 차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관심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다가 제가 대구에 아는 언니들이 살고 있는데 그 언니들 집에 소파랑 침대가 햇세드였어요. 제가 한번 새벽에 도착해서 언니가 침대를 내어주셔가지고 거기 잔 적이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뒤척이지 않고 너무 꿀잠을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침대가 너무 편한데? 이상하다. 이거 뭐지? 그때 처음 인식하고, 언니인데 이건 뭔데요? 그랬더니 그 집에 고양이 4마리가 있는데, 야, 고양이 있는지 강아지 있는지 이거 해세드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긁어도 진짜 손톱 이런 게 굉장히 좀 날카롭잖아요.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짱이라고 이제 인진하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가격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꿈을 못 꾸고 있었죠. 못 꾸고 있다가 이제 이사하면서, 이제 다음 집 이사하면서 제가 이제 그만 뭐 인생 펴보자! 편하게 살아보자! 편하게 자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바꿔봤죠. 그 전에 소파는 패브릭이었는데 매년 못 썼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때 우리 강아지가 막 긁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비염이 또 있어요. 비염이 있는데 그 패브릭이 제일 안 좋아요, 비염이. 그래서 전 그때 몰랐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항상 방송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쉬고 막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고, 그때 쫙 갈았던 게 이불하고 뭐 소파라든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패브릭을 좀 없애자. 그래서 이제 햇세드로 바꾼 이후로는 비염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먼지가 많을 경우나 뭐 요번 봄에 뭐 꽃가루라든가 그때나 조금 오지, 바깥에 있을 때는 심했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괜찮아지더라고요. 좀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가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리고 확실히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깨끗하게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정리 정도는 잘하는데 물건을 좀 험하게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바꾸자는 주인데 바꾸질 뭐 망가지질 않아가지고 너무 튼튼해가지고 그렇다고 찢어지기를 하나, 뭐 묻어가지고 바로 지워져요. 또 닦으면. 그래가지고 아직은 깨끗하네요. 그래서 지금 좀 오래 쓰는 것 같아요. 패브릭은 한 1년, 2년이면 바꿨던 것 같은데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리고 님들 그거 아세요? 사실. 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왜 웃어요? 웃지 마세요. 멘탈 잡아야 돼, 멘탈. 세상에 쉬운 게 없네. 네. 정말 처음에는 인테리어도 너무 완벽하게 되지만 이거는 100% 기능입니다. 기능 제품이에요. 제가 침대에서도 자긴 하는데 사실 거실에서 소파에서 더 짬짬이 더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먹방 준비하기 전에 낮잠도 자야 되고, 근데 침대에 들어가면 저긴 못 나와요. 저기는 푹 자야 돼서.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자는데 여름에 그렇게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이게 공기층도 잘 통하고, 그래서 이게 따뜻한 공기도 잘 머금고. 그걸 들었어요.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에어컨 바람 같은 거를 쐬면 이게 시원해진다.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 맞나요? 그 사장님이 그때 얘기해 주셨는데 확실한가요?
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여름에 여기서 위에서 너무 잘 자고, 그리고 뭐랄까 막 땀이 차지 않는 느낌? 여기 누워서 자도?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잘 자고 있어요, 솔직히. 소파에서도. 처음 산 게 코랄색인데, 그전 아파트에서는 이게 맞았어요, 크기가. 딱 맞았는데, 이제 여기 이사 온 지 이제 4년 차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이것만 들어왔을 때, 이거 보시면 약간 여기 좀 거실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공간이 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우치가 원래는 반대 방향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창문 쪽에 있어야 되는데, 옛날 저희 집이 딱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바꾸고 싶었고 해서 작년에 제가 부산으로 한번 휴가 갔을 때 부산에도 헤세드 매장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또 욕심은 나지만 계속 창고는 있었죠. 그래서 또 1년이 지나고 이제 또 바꾸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구경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점을 갔는데 거기 너무 좋더라고요. 쇼룸이 아주 그냥 환해가지고 이제 색깔도 좀 바꾸고 크기를 좀 키워보자. 근데 거기에 어떤 남자분이 약간 옷을 약간 이렇게 입으시고 넥타이도 약간 이렇게 매신 분이 오셔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잡상인이 들어왔나? 근데 처음 인사를 저한테 갑자기 저는 머슴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좀 의심을 하다가 사장님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했었죠. 근데 이제 진짜 출연하게 된 계기가 저는 사실 유튜브에 출연을 잘 안 해요. 제 채널에도 잘 모시는 편은 아니고 그냥 좀 혼자서 조용히 하는 스타일인데 거기에서 좀 삘이 딱 꽂힌 게 사장님하고 대화를 조금 했었는데 너무 철학, 마인드, 신념? 이런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가 먹방을 하면서 생각했던 신념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뭔가 이 좋은 인연이 계속 갔으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워낙에 뭐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6년째 쓰고 있거든요. 6년째 쓰다 보니 뭐 좋은 제품 소개시켜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좋은 강의 들었으니까 사장님께 강의비 지불한다 생각하고 구매하러 간 김에 앞에 또 사장님 계셔가지고 출연까지도 하게 되었네요. 그냥 말하면 돼요? 왜 그거였냐? 왜 또 쓰느냐? 쓰시는 분들은 모두 다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2만 원 소파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헤세드다. 그리고 컬러가 좀 튀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제일 걱정했던 게 컬러감이었거든요. 어머. 근데 그 전집 모르시죠? 그 전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체리 몰딩이었어요. 옛날 집, 진짜 레트로한 집. 체리 몰딩에 바닥 어두운 색에 했는데 이 헤세드 톤도 진짜 잘 어울렸거든요. 고지적하니 진짜 이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잘 어울려. 근데 헤세드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둬도 빛나요. 그 공간이 너무 이뻐져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색깔이 좀 진하니까 튀니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고민 잘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이쁘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갖다 놓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너무 튼튼하기도 하고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와. 침대도 제가 사실 침대도 저번 아파트에 있을 때 계속 쓰다가 요번 집에 또 이사 오면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먹방을 하다 보니까 이 역류성 식도염을 되게 조심해야 돼서 좀 이렇게 좀 누워서 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움직이는 그런 침대를 샀어요. 지금 솔직히 안방에 그 침대가 지금 있거든요. 그 헤세드는 큰 다른 방에 또 있고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거기서 자꾸 깨고 자꾸 뒤척이고 옆으로도 돌으니까 더 허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방을 버리고 지금 이쪽 방에 자고 있습니다. 헤세드 있는 방에 침대에서 자고 다시 자니까 잠이 너무 잘 와요. 요즘에 꿀잠 자고 있어요. 다시. 그리고 이게 너무 멀쩡하다 보니까 버릴 순 없잖아요. 근데 사실 주변에서 많이 노리고 있거든요. 이 소파 제가 바꾼다고 하니까 그럼 그 헤세드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약간 중고차 팔듯이 지금 굉장히 노린 사람이 많은데 왜냐면 너무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친구 데려올 때마다 이 집에 오는 사람마다 얘기했거든요. 너무 이쁘다고, 너무 자기도 사고 싶다고, 욕심난다고. 그래서 제 친구는 약간 비슷한 짭퉁 헤세드라고 하죠. 약간 그런 데서 샀는데 결국은 2년 정도 썼나? 또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멀쩡하니까 그럼 누구를 주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사실 이런 건 가족 줘야죠. 저희 부모님 집에 어머니가 예전부터 탐을 내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 어머니 집으로 들어갑니다. 잘 가렴.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준 건데 우리 엄마가 다시 가져가시네요. 사실 엄마가 저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할 거는 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혼수비 줄 테니까 사라고 하셔가지고 잘 가렴. 거기에 좀 애기가 있는데 괜찮을 거야 애기도. 응.
오나 너 그거 알고 있니? 헬세드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대. 여러분 님들아 그거 아세요? 헬세드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대요. 내가 느꼈잖아. 이 아이 아시죠? 이 아이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입니다. 사냥개죠.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아이예요. 지치지를 않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센 애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세요. 먹는 거에도 어느 정도 욕심도 있고. 그래서 체력이 엄청나가지고 집에서도 놀아줘야 돼. 비 오는 날. 근데 이 아이랑 놀아주려면 진짜 쇼파를 뛰고 넘고 뭐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도 힘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긁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긁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뜀박질 하거든요. 얘 때문에 뭐 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근데 지금 제 키로수가 75kg 말해도 돼요? 75kg인데 성인 이 몸무게가 여기를 밟고 지나가고 뭐 뜀박질해도 모형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진짜 이 근본이 진짜 이 재질이 너무 좋다는 거죠.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반려견 있는 집은 무조건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완전 추천합니다. 그렇게 먹고 싶어. 근데 되게 느낌이 햇살이 헬세드 이거는 공동 명체네요. 하나 둘 셋 구독. 있죠. 암묵적이진 않고요. 근데 대놓고 얘기하는 편이어서 워낙에 한 15년, 20년 된 친구라서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번 쓴 물건을 제자리에 둬라. 약간 이런 게 있고요. 저는 좀 정리정돈과 이 위생에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어서 하루에 2번은 씻어라. 집에서 냄새나는 약간 이런 거를 좀 지켜달라고 했고요. 제가 제일 예민한 시간이 있어요. 미경이 예민한 시간이라 그래서 제가 생방을 주로 10시에 하거든요. 밤 10시에 하는데 9시 정도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미애도 굉장히 적응을 못했죠. 이 언니 뭐야? 위중인격이야. 그렇게 좀 예민해지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생방송이니까 1분이라도 늦으면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게 하는 거니까. 더군다나 저희는 배달도 많이 시키잖아요. 배달이 늦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어쨌든 제 잘못이거든요. 어쨌든 늦게 온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예민한 거 말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사생활 노출증이 있어가지고 방송에서 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김미경은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금 한 9년 동안 먹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 진짜 많았는데 항상 피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오는 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어쨌든 제가 해봤으니 됐다. 그래서 미련도 안 가져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다. 사실 제 나이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81년생입니다. 제 나이 때는 개근상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아파도 학교를 갔어야 됐고 무조건 성실함이 최고라고 배워서 그렇게 자라온 세대라서 저는 이런 칭찬을 받을 때마다 조금 더 의아해한 거예요. 왜 당연히 약속한 시간에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당연히 뭐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거를 약속을 못 지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해놓은 규칙이잖아요. 저는 그냥 할 일을 한다? 약간 그런 주의여서 나는 8년, 9년 동안 생방송할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진짜 하나도 들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정해진 루틴에 제가 하는 거니까. 솔직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방송을 하는데 한두 명 보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이 보시잖아요. 어차피 거짓말을 하면 다 들켜요. 제가 어떻게 아무리 잘 감싸도 한두 명이라도 알아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속이지 않는 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말할 수 없는 건 말을 하지 말고 말해야 하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라는 주의라서 뭐 저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비슷한 상황이거나 그러니까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시원시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사이다도 있는 것 같으시고 그래서 팬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요? 옛날부터 구독자를 좀 넘어야지 100만 넘고 싶어 막 몇십만 넘고 싶어 이런 소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진짜 구독자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 중이라서 부담감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항상 그 구독자분들이 한 번에 올라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천천히 무슨 일을 해도 천천히 무슨 짓을 해도 천천히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의 목표는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갔으면 좋겠다. 너무 훅 떨어지면 나의 멘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소원 아닌 소원이었어요. 언제 끝낼지 모르겠지만 근데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그 사업이 아무래도 항상 새로운 걸 변화시키고 새로운 걸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한결같은 방송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뭔가 찐팬만 남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는 게 어떤 분들은 속상해서 어떡해요, 많이 떨어졌어요, 뭐 1000명이 떨어졌어요, 되게 속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이게 천천히 떨어져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훅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있는 그대로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9년이 넘도록 10년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은 우리 햇살이 덕분이고요. 진짜 햇살이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 시작할 때는 제 만족이 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즐거워야 하고 제가 신나야 하고 제 만족이 있어야 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햇살이들이 즐거워하니까 저도 만족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좀 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무조건 햇살이에요. 근데 그게 막 억지로가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은 9년, 10년을 저랑 보냈기 때문에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저도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그래서 올해 이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부감이 들지 않고 뭐 서로 티키타카도 잘 되고 제 10년 된 친구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해당한다. 네. 이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좀 자주 만나볼까 해요. 원래 그 코로나 이전에는 꽤 만났었어요. 번개도 하고 서울에서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이때는 잘 거의 못해서 코로나 이제 좀 지나고 좀 만남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산 목표도 좀 그거였어요. 차를 끌고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햇살이들 만나고 다니자.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한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지역을 정해서 제가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카페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우리 햇살이들한테 커피 한 잔을 사드리겠다. 오실 수 있는 분들 커피 한 잔 하시고 제가 준비한 선물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선물도 드리고 사인도 좀 하고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약간 스킨십도 가능한 좀 그런 게 조금 더 가깝게 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햇살이들. 왜 정말 제 원동력이거든요. 한 번 만나고 나면 정말 어깨가 막 올라가 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힘들 때 그런 거 하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꼭 선물은 안 받되 편지는 좀 받는다. 그래서 편지를 읽고 있으면 힘든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힘이 되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 할까 해요. 그래서 서울은 크게 이번 연도 1월 달에 했는데 CGV를 빌려가지고 좀 크게 했어요. 서울은 1년에 한 번씩 추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햇살들도 모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대구에서 모임이 있으시더라고요. 좀 마인드가 좀 맞아요, 햇살들랑. 햇살 사장님하고 맞는 건가? 햇살들랑 맞는 건가? 좀 뭔가 친근하고 정이 가요. 우리 사장님 강의를 또 들을 수 있으면 좀 가보고 싶어요. 좀 완전 빠져드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이 사람 뭐지? 계속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이 진짜 있네요. 모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초대장이 있어야 돼요? 초대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감이 됐어요? 슬프네요. 왜 말한 거야 나한테? With Hesed. 사실 저 다른 유튜버에 출연 잘하는데 해보고 싶더라고요. 해보고 싶더라고 진짜로. 왜냐면 제가 먹방하는 신조와 비슷했고 그래서 좀 같은 결이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네. 그리고 좋은 제품을 또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은 계기겠다 싶어서 그리고 뭐 원하시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햇세드 앞에서 얘기하자. 오케이 했습니다. 우리 햇살이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우리 햇살이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죠? 알 거야. 내가 이런 거 못하는 거 알아. 우리 햇살이들 원하지도 않잖아. 네, 이렇게 슬로우로. 아니 무슨 슬로우야 이게 또.